여러분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기계 진동학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개념 잠깐 복습을 하고 저희가 지금 1장이 진동과 자유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저희 과목 이름은 이제 기계 진동학이고 이제 물체의 진동을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할 거죠. 그죠? 진동하는 물체가 있으면 이걸 이제 분석을 할 건데 물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질량이 있다. 질량 아니면 이제 관성 질량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고, 이 물체가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왜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냐? 결국에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간의 이제 상호 전환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하려면 항상 어딘가 이제 보존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동 문제를 다룰 때는 이제 중력이나 어떤 탄성력 가진 애가 나와요. 그렇죠? 저 대표적인 게 요 두 가지. 이 K라는 스프링을 하나 달아서 이제 좌우로 진동하는 매스가 하나 있으면 얘는 일 자유도 어, 그 선형 진동을 하는 일 자유도 시스템이고 매스 스프링 시스템. 요 포인트 매스가 중력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렇게 전환되면서 얘가 이제 움직임을 반복하면 시간에 따라서 세타를 그려보면 이 왼쪽에 있는 애 시간에 따라서 X를 그린 애랑 모양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저희가 결과를 분석을 했지만 이게 이제 사인파 형태의 어떤 응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뒤에서 좀 더 복습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 과목의 목적은 동력학 원리를 이용해서 일단 운동 방정식을 구해요. 구한 다음에 이 이제 진동이 나오는 운동 방정식을 구해서 해를 구해보면 사인파나 어떤 삼각함수가 들어있는 반복 운동을 하는 리스폰스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진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 현상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익힐 거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탄성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어떤 변이 텀이 있고 거기에다가 탄성 계수를 곱하죠. 그렇죠? 탄성 계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으로 표현을 해야 이제 저희가 운동 방정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얘를 이 정도 이제 x 제로만큼 당겼다가 놨다. 그러면 얘가 이제 진동을 시작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x 제로는 요 이 미분 운동 방정식 시스템의 초기값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를 구해보면 최종적으로 해를 구해보면 이런 사인텀 형태로 나온다고 했어요. 이 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 그 뭐 뒤쪽을 가면 여기 이제 감쇄기가 달려 있고 이제 메스에 감쇄기가 달려 있고 뭐 스프링이 여러 개 달려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어떤 해의 꼴이 있어요. 해의 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꼴을 나중에는 이제 외우시는 게 편해요. 이런 일자유도 그냥 메스 스프링 시스템의 해의 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움직임은 사인 함수의 형태의 움직임을 가진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유도를 했는데 좀 더 복습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사인 함수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일단 자유도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력학적으로 물체의 운동을 분석을 할 때는 병진 운동, 회전 운동을 나눠서 해석을 할 건데 이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최소 변수의 개수, 최소 좌표의 개수가 이제 자유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3차원에 있는 실제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이제 6DOF인데, 그렇죠? 네, X, Y, Z 방향으로 이제 병진할 수가 있고 각 축을 잡아서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DOF인데 저희가 이제 6DOF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1DOF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책상 위에서 구슬치기를 할 때 이제 구슬의 움직임은 XY 방향 병진만 하기 때문에 이 자유도 시스템이다. Z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고. 근데 저희는 1 자유도 시스템은 이런 애들을 이제 배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운동 방정식 구하는 거는 좀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과정은 첫 번째로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이렇게 어떤 힘을 받고 있는 아니면 어떤 이니셜 조건이 있는 시스템이 있을 때 얘를 보고 자유물체도를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 방향 힘에 작용하는 게 뭐냐, Y 방향 힘에 작용하는 게 뭐냐. 근데 저희는 얘가 이제 X 방향으로만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Y 방향은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X 방향에 의해서 어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정석대로 하면 X 방향의 힘의 합력,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볼 거다. 그래서 X 방향에 작용하는 힘을 봤더니 왼쪽으로 KX만큼 작용하더라. 그죠? 요게 사실은 정확히는 이게 이제 크기를 나타내고 방향은 얘로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플러스 그냥 KX라고 표현해도 돼요.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방향은 화살표로 표현해주고 크기를 이렇게 써줄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좌측으로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 이 힘의 결과물이 MA, F는 MA니까 MA가 돼야 되는데 좌표가 지금 X니까 A는 X의 2-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케이션 오브 모션이 나온다는 거죠. 운동방정식. 그래서 결론은 이거의 XT를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사실 수학 잘해가지고 XT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미분방정식의 해를 이제 계속 구할 거예요. 이제 진동 공학을 배우려면 그래서 미분방정식을 세우고 이 해를 구하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물리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2차 선형 미분방정식의 선형 제차 미분방정식의 일반적인 꼴이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차라는 건 우변이 0이라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3단원 가면 2단원 가면 여기다가 어떤 가진을 해요. 힘을 줘요, 힘. 그래서 힘을 주기 시작하면 여기에 이제 F가 오거든요. 그럼 이제 비제차 미분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맞춰서 비제차 미분방정식 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 경우에는.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좀 배우기가 편하고. 그래서 이제 특수해라는 개념이 있고 일반해라는 개념이 있는데 미분방정식이라는 게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걸 만족할 것 같은 애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수의 꼴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 개를 찾았다. Y1, Y2다. 그러면 일반 해를 써줄 때는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 형태로 써준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떤 X의 함수로 개수를 표현해 줬는데 저희가 다룰 애들은 좀 더 간단한 애들이라서 개수가 상수인 애들을 다룰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를 이렇게 익스포넨셜 람다 X 형태로 이제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만족할 애의 꼴을 봤더니 2번 미분하고 1번 미분하고 해도 이제 자기 자신의 꼴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익스포넨셜 형태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1번 미분안에 2번 미분안에 해서 다 넣어보면 어, 이 얘가 이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좌변이 0이 좌측에 있는 애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퀄 0인 식이 특성 방정식이라고 한 거예요. 특성 방정식이라고 저희가 미분 방정식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람다운 람다2를 구했다. 그러면 실제 해는 이렇게 익스포넨셜을 붙인 애니까 이렇게 이제 해를 구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x0랑 x0를 말씀드렸죠. 이렇게 잡아당겨서 놓는 거. 초기 위치. 그리고 v0 값이 있어요. 초기 속도.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이니셜 조건을 여기 들어가면 C1, C2 값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 미분 방정식은 초기 값이 두 개 있어야 개수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흐름을 그러니까 수학이랑 이제 물리적인 해석이랑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걸 했어요. 그러니까 요런 과정은 한번 다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직접. 이런 이렇게 운동방 이 그림만 보고 XT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운동방정식 이렇게 세우고 해를 가정하죠. 지금 요 미분은 시간에 따른 미분이니까 익스포넨셜 람다 t로 가정을 하고
넣어요. 넣으면 이제 좌변이 0이니까 람다는 이렇게 나온다. J를 달고 나온다. 그래서 람다가 J를 달고 나오면 무조건 오일러 공식을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오일러 공식 생각하고 사인 함수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X0, V0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주어지면 이걸 넣으면 C1, C2 구하면 답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보기 편하게 이 여기에 람다에 붙어 있는 루트 n분의 k를 오메가로 정의하고 오일러 공식 이용하고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줘요. 굳이 바꿔주고 정의하면 요런 식으로 이제 꼴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꼴.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이 여기 안에 있는 값이 같으면 위상과 진폭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요런 거 이제 저희가 연습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A랑 파이를 이렇게 정의해주면 이게 말하자면 합칠 때 사인 합공식을 쓰는 거죠. 사인이나 코사인 합공식을 써요. 그래서 사, 코, 코사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사인 텀 역할이고 이게 코사인 텀 역할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합해진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제가 이렇게 네모친 꼴 이 세 개가 동치예요. 이게 다 같은 리스폰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개수만 이렇게 맞춰주면. 그리고 이 오메가라고 이제 일부러 정의를 한 건데 여기에 붙어 있는 애 있죠? 여기. 익스포넨셜에 J가 있어. 근데 여기에 T 빼고 이 오메가 나머지 텀에 얘 있죠? 얘가 이제 진동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사인 텀으로 오면 여기로 오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얘가. 이 사인파의 진동의 진동수를 결정을 하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근데 루트 n분의 k니까 이 시스템에 k랑 m에 따라서 진동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물리적으로 한 번씩 봐주시고 자, 그 지난 시간에 예제 통해서 이것도 구했었죠. 단진자 시스템의 운동 반지식을 이렇게 구하고 선형화를 해요. 세타가 이게 충분히 작다. 세타가 충분히 작다고 보면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맨 밑에 식처럼. 그리고 얘는 이제 토션 어떤 스프링이 있어서 이제 비틀림, 이 K에다 세타를 곱하면 토크를 생성하는 어떤 K라는 상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식 모두 이런 꼴을 가진다는 거예요. 시스템의 해가. 그렇죠? 이해하실 수 있죠? 세타냐 X냐 이것만 달라지고 요게 달라지고 그 그리고 이 진동수를 표현할 때 좀 달라지겠죠. 얘는 이제 루트 n분의 k인데 얘는 루트 l분의 g가 되고 그쵸? 이 꼴을 보면 루트 j분의 k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뒤에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진동수. 그래서 앞으로는 요런 시스템이 나온다. 근데 내가 해석을 해보니까 1자유도 매스 스프링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 해를 외우고 가는 게 편해요. 일일이 이거를 뭐 익스포넨셜 넣어가지고 유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해를 외우고 가면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성질을 좀 몇 가지 정의를 할 거예요. 물리적인 용어. 첫 번째가 이 내추럴 프리퀀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유 진동수 아니면 고유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위는 이제 기본 단위는 저희가 SI 유닛을 쓰니까 라드 퍼 세크. 그렇죠? 라드 퍼 세크 이거 중요해요. 단위를 맞춰주는 게. 루트 n분의 k로 구한다. 루트 n분의 k로 구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동을 분석할 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일단 진동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폭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진폭. 그러니까 진폭이라는 게 얘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대의 변이, 최대 어디까지 갔다 오느냐. 그래서 여기 뒤에가 사인 함수가 1에서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니까
최대값은 이 앞에 있는 진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상. 이 페이즈라는 건 뭐냐면 t가 0초일 때 여기다 t를 0 넣어보시면 어떤 값을 가지죠. 그러니까 초기 위치를 정해주는 페이즈 역할을 하는 거예요. t가 0일 때 어디서 출발할 건지를 알려주는 게 이 파이죠, 파이.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이 왼쪽 같은 시스템 있으면 이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를 저희가 배웠어요. 제가 배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여기 중력의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요걸 한번 볼 거예요. 진동 시스템에서 중력의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만약에 이제 물체가 수직으로 매달려 있다면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그래서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좌표는 그대로 x고 그냥 수직으로 매달았어요. 이렇게 x 방향으로 있던 애를 y 방향으로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이게 이제 x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중력이 작용을 하겠죠. 중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면 밑으로 좀 더 처지겠죠. 좀 더 처져. 그 처진 정도를 내가 A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를 운동만원식 한번 보여볼까요? 한번 생각을 해서 내가 A랑 G를 도입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얘를 한번 운동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죠. 지금. 그러니까 이 위를 플러스라고 보고 한번 힘의 합력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위 방향을 x라고 보고 플러스라고 보고 여러분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뭐죠? 뭐랑 뭐가 있죠? 일단 위로는 탄성력이 있고 밑으로는 뭐가 있죠? 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 쓰는데 탄성력을 먼저 볼게요. 탄성력을 보면 얘가 원래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맨 왼쪽을 보면 x가 조금 증가했을 때 위로 조금 증가했을 때 위에 스프링이 나를 밑으로 미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kx 텀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kx 텀이 있는데 어 그거는 x가 움직였을 때 생기는 텀이고 그 전에 a가 있죠. a가 근데 a가 x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생겨요. 그래서 kx 텀이 있고 플러스 이렇게 쓰는 게 좀 알아보기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x가 0일 때 KA라는 탄성량이 기본으로 위에 향하고 있는 거예요. 윗방향으로. 그렇죠? X가 0일 때 넣어보면. 그 다음에 MG를 써주는 거예요. MG. 자, 다시. 지금 A만큼 밑으로 쳐져 있는데 이게 X의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이너스 A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좌편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근데 마이너스 A만큼 생기면 뭐가 생기냐? 이미 KA만큼 힘을 위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X가 생기면 요만큼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이게 이 물체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mx2 다시 되는 거죠. mx2 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이게 진동이 시작하기 전에 x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x가 없다고.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죠. 근데 a만큼 내가 변이를 줬는데 얘가 가만히 있어. 왜 그렇죠?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랑 뭐가 평형을 이루고 있죠? 자, X가 없다고 봤을 때 KA라는 탄상력이 위로 작용하고 있고 mg라는 중력이 밑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형식이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력학 평형식.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적용해요. 적용하면 요 A가 지워집니다. A랑 mg가 지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식을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뭐죠? 어, 이 시스템 진동응답에 대한 중력의 영향은 없다래요. 없다. 왜냐하면 식이 똑같으니까 좌우가. 중력이 있어도. 그러니까 중력이 있든. 그러니까 10 스프링 매스 시스템을 그냥 책상 위에서 평면상에서 X 방향으로 하든 Y 방향으로 하든 똑같다는 거야. 중력의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력학 평형식에 의해서 중력 성분을 무시할 수가 있으니까 운노마녀식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번씩 이제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정리를 해 주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지금 저희가 XT를 A라는 진폭을 가지고 오메가 N이라는 주파수를 가지고 페이즈 파이를 가진 리스폰스로 저희가 구했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XT가. 먼저 이 X가 0일 때, X가 0일 때 X 값이 X0가 되겠죠. 저 이니셜 조건, 주어지는 이니셜 조건이요. 그다음에 여기에 기울기가 이제 V0가 되겠죠. 시간에 따라 미분한 거. X를 미분하면 V의 개형이 나오니까 이 기울기가 V0가 된다. 그다음에 주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주기. 주기는 이 진동수를 뒤집은 거죠. 진동수를 뒤집은 거예요. 근데 그냥 뒤집으면 안 되고 헤르츠로 바꿔준 다음에 뒤집어야 돼요. 그렇죠? 요거 기억나시죠? 오메가는 2파이 F. 요거 정도는 이제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라드 퍼 세크를 헤르츠로 바꾸는 거. 관계. 그래서 헤르츠로 바꾼 다음에 얘를 뒤집어주면 이게 주기가 되죠. 단위가 세크가 되고. 그 다음에 진폭이 A가 되고 최대값. 그 다음에 최대 속도는 어, 얘를 미분해 보면 얘를 미분하면 VT가 나와요.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속도 프로파일 나오죠. 근데 사인 텀을 미분하면 코사인 텀이 되고 그리고 이 오메가 n이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렇죠? 얘를 미분하면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오메가 n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VT의 진폭은 오메가 n A가 되죠. 그렇죠? 이거 이해하실 수 있죠? 여기 앞에 있는 애가 이제 최대값이니까 미분하면 오메가 n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최대 속도가 된다. 그리고 이제 FN 고유 진동수를 헤르츠로 나타낼 때는 2분의 파이로 나타내야 된다. 2파이분의 오메가 n으로 됐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제 푸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 간단한 거라서 이런 문제 계속 풀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생소해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동차 바퀴 타이어 현가 장치 이런 거 필요 없고 1 자유도 스프링 질량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그러면 M이 있고 K가 있죠? M이 있고 K가 있어요. 그래서 M이 이렇게 주어진 거고 M이 그리고 진동수가 주어지고 강성이 주어졌어요. 강성이 K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은 오메가 N은 루트 N분의 K다. 요거 고유 진동수를 저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오메가 N을 알고 있고 M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 오메가 N은 라드 퍼세크예요. 라드 퍼세크. 그래서 얘 헤르츠를 라드 퍼세크로 바꿔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얘는 이제 F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N은 2파이 FN이라서 20파이 라드 퍼세크가 돼요. 이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K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양면 제곱하고 M을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M이 지금 30이고 단위를 SI 유닛으로 맞춰줘야 돼요. 30. 그 다음에 오메가 N 제곱은 20파이의 제곱.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1.184 10의 5승 뉴턴 미터다. 어, 이 선형 스프링의 탄성 계수는 뉴턴 퍼 미터죠. 그렇죠? 이런 이제 단위도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익숙해지시도록 할게요. 문제를 푸실 때 좀 계산기를 갖고 다니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수업 중에 좀 많이 풀 거라서. 그래서 문제를 보면 진동수가 주어지고 질량이 있을 때 K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됐죠? 그다음에 어, 제가 얘기했죠. 그 X 제로랑 V 제로. 지금 2차 미분 방정식이라서 초기 값이 두 개가 필요한데 초기 값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X 제로랑 X 닷의 제로로 표현을 해요. 그렇죠? 이거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뭐냐? X 제로와 V 제로라는 거죠. X 제로랑 V 제로. 그래서 이게 주어졌을 때 XT를 명확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내가 M도 알고 K도 알아요. 근데 모르는 게 두 개가 있는데 A랑 파이. 아까 익스포넨셜 텀으로 얘기하면 C1, C2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모르는 게 두 개씩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 모르는 걸 결정해 주는 게 얘다. X0, V0. 그래서 X0랑 V0의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 이걸 스프링을 초반에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멈춘 상태죠. 그러니까 초기 위치를 주는 거는 위치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탄성 에너지에다가 이제 위치 에너지 주는 거고 얘가 딱 t 0초일 때 이미 속도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얘는 이니셜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X0나 V0에 따라서 이 진동 양상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진폭도 달라질 거고 페이지도 달라질 거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볼 건데 저희 응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X0나 V0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진폭 A를 X0, V0로 나타내고 파이를
X0, V0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답이 맨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요 힌트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걸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까요? 직접.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 지금 응답의 꼴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때 이 A랑 파이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X0랑 V0가 주어졌을 때 A랑 파이를 구할 수 있냐? 그럼 이제 시킨 대로 한번 해보죠. X에다 0을 넣은 게 X0인데 여기다 0을 넣어본 거죠. 0에다 0을 넣어보면 A 사인 파이가 X0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미분을 해놔야죠. 그죠? X 닷을 구해놓고 오메가 n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코사인 오메가 n t 플러스 파이가 된다. 그래서 x 닷에 0을 넣었더니 오메가 n 오메가 n의 a가 되고 코사인 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v0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정리해서 a랑 파이를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x0랑 v0로 표현되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1번이고 1번식이고 이게 이제 2번식이라고 했을 때 어, 1번과 2번을 제곱해서 한번 더해볼게요. 제곱해서 더해보면 잠깐 제곱해서 더하기 전에 잠시만요. 이걸 꼴을 맞춰줘야 이제 제곱해서 더하는 이유는 사인 텀이나 코사인 텀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옆에 붙어있는 애들이 꼴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양변에 오메가 n을 곱할게요. 그래서 오메가 n 곱한 애를 1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더하면 좌변 제곱해서 더하면 어떻게 되죠? 사인 파이 제곱이랑 코사인 파이 제곱이 더해서 1이 되니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오메가 n 제곱 a 제곱만 남고 우변은
V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를 구하면 이게 바로 나오죠. 왜냐면 A는 양수니까. A는 양수, 진폭 A는 양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A를 구할 때는 파이를 없앨 생각을 해야 되고, 파이를 구할 때는 A를 없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1번식이나 2번식이 있을 때, 파이만 남기고 A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한 게 나누는 거죠. 그렇죠? 1번식을 2번식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제 A 텀이 날라가고, 탄젠트 파이가 남죠. 탄젠트 파이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다. 그렇죠? 요런 이제 삼각함수 다루는 거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반복 운동은 어차피 삼각함수로 저희가 묘사를 할 거라 이렇게 뭐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삼각함수 합공식 쓰고 뭐 이제 코사인 탄젠트로 바꾸고 이런 걸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쵸? 정리됐죠? 그래서 우리가 x0, v0를 알고 있으면 a랑 파이의 어떤 익스플리시트한 이제 표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하다 보면 이거를 일일이 유도하고 있기 힘들어서 어 그리고 이게 또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좀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로 좀 해석을 하면 초기 조건은 x0, v0에 따라서 응답의 진폭과 위상이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꼴이 이제 최종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x0랑 v0만 구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원래 이거를 구하려면 원래는 이 꼴도 모르고 이것도 모른다. 정석대로 구한다 그러면 특수에부터 가정해가지고 그때부터 출발해야 돼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정도는 무조건 외우는 게 좋고 좀 더 나아가서는 A랑 파이 정도는 외우면 좀 편하고 안 외워도 여기다가 그냥 초기값 두 개 넣어서 A랑 파이 값 구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이름인데 자유진동 아니면 자유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힘이 작용하지 않고 그냥 이니셜 조건만 줘가지고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차 미분방정식의 해 형태고 해가 굉장히 간단한 편이에요. 이게 간단한 편이고 뒤에서는 좀 더 복잡한 애들이 나올 거고 이런 애들을 이제 프리 리스폰스라고 한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 애들. 그리고 같은 말로 이제 조화 운동이라고 해요. 하모닉 모션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하모닉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한다. 이제 같은 말이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볼게요. 그 식을 외우는 겸 해서 요걸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여러분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배운 걸 바로 적용하면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매스랑 스프링이 있으니까 그죠? 진동수를 먼저 구해요. 고유 진동수를 먼저 구하고 이거는 기본으로 나오자마자 이제 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했더니 10 라드 퍼 세크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이게 왜냐면 100이 루트 100이기 때문에 그 단위가 이제 라드 퍼 세크가 되겠죠. 이게 단위가 이미 맞춰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매스 스플링 시스템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얘 해골을 이건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게 진짜 편합니다. 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파인데 10이 이제 오메가 n이 구해져 있고 이렇게 해서 파이다. 그래서 진폭과 위상각을 계산해라 했으면 A에 관한 수식을 써도 되고 파이에 관한 수식을 써도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걸 가지고 초기 조건을 넣으면 돼요. 자, X0는 A 사인 파이가 2mm. 그 다음에 X 닷의 제로는 이제 10이 튀어나오고 A 코사인 파이가 되죠. 이게 1mm per sec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연립하면 사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A랑 파이에 관한 식을 배우지 않더라도. 근데 오늘 저희는 이제 공식을 배웠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석적인 좀 풀이고 공식을 만약에 외우셨다. 의제로 재고 오메가 n분의죠. 자, 여기다 이제 답을 넣어봐요. 오메가 n이 지금 10이고 어, 여기다가 이제 X0랑 V0를 넣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미터로 바꿔서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어, 이런 진동, 그러니까 이 A가 길이에 관한 디멘션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 미리를 넣으면 우변에 미리를 넣으면 얘가 미리미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생각해 주면 어, 그냥 넣으시면 돼요. 2로 미리미터로. 근데 단위를 항상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10. 이걸 계산하면 미리미터가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는 밀리미터라고 여기는 미터로 쓰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이는 역탄젠트죠. V0분의 오메가 n x 제로. 그냥 넣어보면 1.521 라디안 라디안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라디안으로 적을 거면 단위를 안 써도 됩니다. 라디안은 이제 무차원 수이기 때문에 어, 이게 여기가 파이라고 했을 때 이 호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하죠? 알파인가요? L은 알파이, L은 알파이. 근데 파이는 R분의 L이라서 미터분의 미터라서 이제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디안으로 표현해도 되고 그냥 단위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디그리로 쓸 거면 디그리는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정리를 해주시고 오늘은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낼 거니까 좀만 집중해 볼게요. 1.2단원은 자 조화 운동인데 이게 1.1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조화 운동이랑 자유 진동이랑 자유 운동이랑 같기 때문에 어,
단순 조화 운동의 한 종류다. 이 매스 스프링 시스템은. 그래서 변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식이 이거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A랑 오메가 n을 이렇게 줬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만약에 속도는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메가 n 튀어나오고 근데 똑같이 삼각함수라는 거죠. 코사인 형태를 띠고 그 다음에 가속도도 있는데 가속도는 또 오메가 n 한 번 더 튀어나오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고 그래서 똑같이 삼각함수 형태인데 여기 보시면 어, 이 앞에 있는 애가 이제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진폭은 계속 달라져요. 진폭은 계속 달라진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 이게 중요한 게 주파수는 안 바뀌죠. 주파수는 안 바뀝니다. 자, 지금 조화 운동, 자유 운동 배웠는데 이게 다 같은 건데 얘를 식을 세우면 2차, 제차 미분 방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해를 구하는 꼴이 세 가지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위상, 진폭 폼이 있고 어떤 뭐 이런 폼이 있고 이런 폼이 있는데 이거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저희가 처음에 해를 가정할 때 일반 해를 이렇게 봤죠. 그죠? 그 얘를 중간에 바꿀 때 여기를 거쳐서 여기로 갔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동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다 보면 뭐 어떤 때는 2번 꼴로 푸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1번 꼴로 푸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1번 꼴만 쓰면 이제 거의 다 풀리는데 잘 안 풀리면 이제 2번 꼴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A1, 스몰 A1의 관계는 이렇게 되죠. 이거 중간에 유도를 해봤으니까 이거 대응을 해보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서 요 꼴을 요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좌변에 있는 애를 우변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 사인 합공식으로 그냥 풀면 돼요. 사인 합공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데 얘를 사인 합공식 하면 풀어볼게요. A를 앞에 붙여두고 이렇게 되죠. 좌변을 풀면 얘가 얘랑 같잖아요. 그러면 A1, A2를 A와 파이로 나타내라. 그럼 뭐 어떻게 되죠? A1은 A에다가 코사인 파이로 곱한 거고 A2는 A에다가 사인 파이로 곱한 거다. 저 굉장히 간단하죠. 원래는 어, 저희가 배운 거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배운 거예요. 저 유도를 할 때. 그죠? A1을 이렇게 가정을 하고 A2를 이렇게 가정해서 합쳐준 거예요. 위상과 매그니튜드로.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좀 보이도록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자,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한 문제만 풀고 제가 끝낼 건데, 자, 이 세 가지 시스템은 아래 세 가지 시스템은 이제 대표적인 1자유도 시스템의 세 가지인데 얘를 선형화했을 때, 얘는 이제 선형화했을 때를 의미하고 요 식의 꼴을 보면 다 같은 꼴이고 같은 꼴의 해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유 진동수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왼쪽의 경우에 루트 n분의 k라고 하면 얘는 뭐죠? 가운데 있는 애는 이거의 진동수를 구해라. 그러면 막 익스포넨셜 넣어가지고 사인 함수 구하고 오메가 n을 구해보면 나중에 루트 L분의 G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기 있는 애가 이제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꼴이 같으니까. 꼴이 같으니까. 얘도 이제 루트 J분의 K가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계속 유도를 얘로만 했는데 갑자기 얘가 튀어나오면 이제 당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위만 좀 신경 써주고 그리고 이제 고유진호수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런 것만 이제 조금 전환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자, 한 3분 정도 시간 될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뜬금없이 이제 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G가 바뀐다는 거, 요것만 이제 고려를 해서 그러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걸 나오면 사실 이제 식을 그냥 외워도 되는데 요 정도 간단한 거는 이제 운동방정식부터 일단 구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힘이 이제 mg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작용하는 mgm 사인 세타가 되는데 제 모멘트의 정석대로 한번 해보면 이제 반시계 방향 플러스다. 그래서 얘한테 작용하는 모멘트가 mgm 사인 세타에 L을 곱한 게 토크인데, 그죠? L 여기를 이제 O라고 하면 중심을 기준으로 모멘트를 잡아보는 거예요. 얘가 이제 시계 방향을 적용하니까 마이너스다. 이거의 이제 운동 결과물이 JO 알파인데 봤더니 JO가 ml 제곱이다. 회전축에서 L만큼 떨어진 포인트 매스, 관성 질량이 ml 제곱이고 알파는 세타 2 다시다. 이게 이제 운동 방정식인데 선형화를 하는 거죠. 선형화를 해서 세타가 0에 가깝다. 그래서 사인 세타가 세타에 가깝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이제 간단해지는. GM 세타는 0이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구해놓고 이제 주어진 게 다 있어요. 초기 각도 X0 나와 있고 초기 각속도는 없죠. 초기 각속도 없다는 건 V0가 0이라는 거예요. X0는 이제 세타 제로라고 할 건데 X0의 의미죠. 0.2고 V0는 0이다. 근데 여기서 최대 각속도랑 최대 각가속도를 구하래.
근데 저희가 요거의 세타의 꼴이 어떻게 돼요? 세타 t.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타 닷을 구할 수 있고 세타 투 닷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최대 각속도는 몇이죠? 이 변수를 표현하면 그냥 적어볼까요? 한 번 미분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자, 그럼 얘가 이제 각가속도고, 각속도, 얘가 각가속도가 되죠. 그럼 얘의 최대값은 뭐예요? 요 앞에 붙어 있는 애죠? 앞에 붙어 있는 애, 요거 절대값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메가 n을 먼저 구해놔요. 오메가 n, 오메가 n은 여기다 구해놓을게요. 위에다가 오메가 n은 루트 L분의 GM이죠. L분의 GM. 자,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A만 알면, 오메가 n이랑 A만 알면 이걸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A도 이럴 때는 이제 A에 관한 식을 쓰는 게 바로 좀 편하긴 하겠죠. 이 오메가 n 제곱, 오메가 n죠. 근데 여기서 V0가 0이에요. V0가 0이라서 이게 X0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0.2다. 바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메가 n 구해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끝까지 풀진 않을게요. 이게 예제라서 책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똑같은 진자라고 해도 달로 가져가면 이제 고유 진동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6분의 G가 되기 때문에 고유 진동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려주려는 문제예요. 문제가 별로 좋진 않은데, 자,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정리 다 되셨으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